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8월 19일. 자, 한 주 주제. 바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마이너스 물가가 나왔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물가가 의미를 하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다들 막 물가를 올리고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하고 막 이제 통화 정책을 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중국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마이너스 물가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중국 경제가 지금 살짝 위태위태하다, 디폴트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공산당의 이제 뭐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끼리 이제 손을 잡고 막 이제 뭐 우리나라, 미국, 뭐 일본 막 이를 배척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유럽 서방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배척을 하고 있는 시기에 중국에서 사드 배치를 이제 조금 사드 배치한 지 벌써 한 6년 좀 더 된 것 같네요. 6년 좀 더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서는 6년 5개월 전에 한국향 이제 단체 관광을 금지를 시켰었죠. 근데 그런 것도 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와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조금 포지션을 취하는 것들도 이제 얘네들 자체적으로도 약간 불안감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요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하나 둘씩 이야기를 해보자면 솔직히 중국이 마이너스 물가가 나오고 뭐 이제 조금 큰 이슈가 바로 중국의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반대가 디플레이션입니다. 자, 현재 중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코로나 이후 마이너스 물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왜 마이너스 물가가 나왔는지,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컨트리 가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컨트리 가든이 뭐냐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부동산 이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디플레이션의 본격화, 이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면서 결과적으로는 디플레이션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죠. 이게 중국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중국과 미국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중국이 올라도 미국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는 떨어지고요. 우리 시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미국이 올라도 중국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는 떨어집니다. 자, 정말 어이없는 샌드위치 형국이에요. 여기 딱 묶여 있죠, 우리가. 물론 이제 예전에는 중국과 일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일본도, 물론 일본도 굉장히 좀 강대국이긴 하지만 그 증시 영향 자체는 니케이 지수보다는 이제 조금 뭐 항생이라든지 중화권 증시, 그리고 저기 그 NISE 뉴욕이라든지 뭐미 3대 지수 뭐 요런 애들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그 CPI라고 하죠. 요것들이 미친 듯이 솟아올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장난 아니다. 이거 지금 시장 다 폭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인데 중국은 반대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좀 이때까지는 상승을 했죠. 근데 갑자기 2023년 1월 들어서면서 1월, 2월, 3월부터 뚝뚝뚝 떨어지더니 결국에는 마이너스 물가를 찍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물가를 찍었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이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 긴축 기조가 아니라 야, 우리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 불안감이, 왜냐하면은 소비자 물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살 때 조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격도 조금씩 뭐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왜냐하면은 수요 자체가 굉장히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세계 공장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 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정말 많은 자원이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인력이 있어서 그 모든 자원과 인력을 싹 다 써서 다 갖다 팝니다. 다 갖다 팔아서 그걸로 돈을 버는 나라인데 그런 수출입 증감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지금 마이너스 12.4%, 마이너스 14%, 수입, 수출 모두 다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면은 얘네들 나라 자체적으로 돈을 지금 굉장히 못 벌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안 사는 거죠. 야, 우리 이럴 거면 그냥 사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 먹고 뭐 해 먹고 그냥 좀 아끼자.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지갑이 열리면서 조금 경제가 잡혀야 되는데 지갑을 꽁꽁 닫아버리니까 얘네들 소비자 물가 자체가 얘네들이 이렇게 싸게 팔아도 안 사네. 야, 더 싸게 줄여. 계속해서 결국엔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물가가 된 상태다. 미쳤죠. 자, 수출입 증감, 그러니까 수출입에 대한 그 증가와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통화 정책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뭘 한다?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킨다. 자, 미 연준에서는 지금 역대 거의 최고점이죠. 뭐 몇십 년 전에 비해서는 낮은 금리이긴 하지만 지금 연준의 금리는 5.5%입니다. 5.5%고 한국은행 금리 3.5%입니다. 유럽 4.25%, 영국 5.25%, 일본은 네. 자, 야, 중국 3.55%, 캐나다 5%, 호주 4%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중국과 영향이 대부분 다 있어요. 거의 다 중국이 수출입을 하는 웬만한 다 나라들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까지도 얘 3.5%를 올렸네. 자, 어쨌든 뭐 근데 또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는데 그러면 아르헨티나에다가 적금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그럼 망하는 지름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출입 증감에 대한 이유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도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못 벌어서 야, 수출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우리 돈을 꽁꽁 아껴가지고 아무것도 사 먹지 말자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데 얘네들 자체적으로도 미국이랑 굉장히 좀 관련이 깊죠. 그런데 얘네들 뭐 관세 폭탄도 매기고 뭐 관계가 굉장히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출입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물가가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중화권 증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크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이게 좀 더 크지 않아. 중국 컨트리 가든이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보셨을지 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 컨트리 가든은 중국에서 매년 수십만, 거의 수백만 채의 주택을 짓는 초대형 건설업체입니다. 건설업체. 컨트리 가든이라는 게 중국 건설 업체입니다. 근데 22년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예요. 1위입니다. 1위. 근데 뭐 2023년도에 약간 밀려가지고 4위, 5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 컨트리 가든의 중국 그 직원 수가 30만 명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비빌 수 있는 기업은 삼성 정도나 되지 않을까. 삼성 계열, 삼성그룹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뭐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중국 컨트리 가든이 왜 문제가 되냐? 사실상 돈이 없습니다. 중국 컨트리 가든이 얘네들이 뭐 나 그 막 그 주택이든 뭐 그 아파트 같은 거는 막 빌딩 같은 거 막 지어가지고 이걸 납품을 하고 갖다가 수주권 뭐 따내가지고 또 짓고 이걸 다 갖다 팔고 청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팔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팔리질 않고 있어요. 팔리질 않고 있어. 이게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중국 수출입이 떨어지면은 얘네들 자체적으로도 와, 우리나라 지금 돈이 없고 내 지갑이 지금 부족하니까 지금 큰일 났다. 야, 이사는 무슨 이사야? 지금 돈부터 모아야 돼. 이사 가지 마. 아무것도 안 돼. 자, 대출? 무슨 대출이야? 3.55%야. 이거 큰일 났다. 금리 절대 이거 너무 높아서 안 되겠다. 해서 대출도 못 받는 상황에서 돈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국 컨트리 가든이 시작해 놓은 프로젝트만 현재 3,000개입니다. 3,000개. 3,000개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 전체에.
자, 미쳤죠. 그런데 현재 수요 감소로 전체 수요 감소로 인한 또 이제 청년 실업자까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신규 주택 판매 추이가 지금 보시면은 야 2023년 들어가지고 14% 2월 14% 29% 올랐네. 기저효과라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코로나 때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실제 그 경제 성장률은 낮은데 과거 대비했을 때에서 조금 상승 요 정도 있겠죠. 요 정도 있어서 상승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야 과거 비해서 조금 더 상승 나온 것 같은데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기저효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2023년 6월 추이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28%예요. 그런데 작년 6월 보시면은 마이너스 43%인데 여기에서 28%또 떨어졌다라는 거는 기록적인 자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된 게 아닐까. 사실상 신규 주택이 거의 판매가 안 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자, 중국 청년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이야기했나? 자, 어쨌든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중국 인구에서 뭐 물론 한 15억 명쯤 되죠. 14억 명 막 요 정도 되는데 중국 인구에서 매년마다 대학 졸업생들이 1,100만 명씩 쏟아집니다. 1,100만 명. 매년 1년마다 대학 졸업생들이 1,1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이제 5분의 1이 아니죠. 한 4분의 1이죠. 이제 우리나라 5천만 아닙니다. 한 4분의 1가량이 20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24살, 25살 이래 됩니다. 자, 말도 안 되게 그 대학 졸업생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대학교 나왔는데 지금 중국 주석은 뭐라고 합니까? 농촌으로 가라. 농촌으로 우리가 열어주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얘네들 눈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막 미국 실리콘밸리 가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농촌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내 눈높이에 맞는 직장은 하나도 없다. 나 직장 안 가. 나 그냥 실업자로 살래. 라고 해서 실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자, 요런 상황이다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출산율이 중국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여성 한 명당 한 명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명당 0.78명을 낳고 있죠. 우리나라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선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 예전에 막 3명, 4명 막 이래 나와가지고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는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이게 사실상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뭐 GDP나 이런 거에 영향도 미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출산율도 떨어지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컨트리 가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컨트리 가든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부채 위기라 그러니까 디폴트 위기예요. 디폴트 위기가 컨트리 가든이 디폴트 위기가 된다. 은행이 아니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수가 30만 명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현재 3,000개예요. 3,000개.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컨트리 가든이 망한다. 사라진다. 라고 하면은 연쇄 디폴트로 인해 가지고 중국 정부 자체가 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한 2년 됐죠. 벌써 2년 됐네. 2년 전에 헝다 다들 아시죠? 헝다도 부동산 건설 업체였습니다. 건설 업체였는데 그 이제 중국 정부에서 조금 막아줬죠. 지원을 했죠. 에버그란데입니다. 자, 요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수출입 증감에 대한 그러니까 수출입 감소에 대한 문제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그런 이슈들이 모여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 지금 보시면 와 중국 아파트들 기깔나게 지어놨죠.
뭔가 촌스러운 듯 하지만 되게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도 나고 역시 빨간색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무슨 뭐 허허벌판 맹지처럼 생겼네. 자, 유령 도시입니다. 자, 중국에서 제대로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안 사니까 주변 인프라도 조성이 안 되고 인프라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다 망할 텐데. 그 인프라도 조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기 들어온 와가지고 사람이 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인프라가 더 확대가 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유령 도시가 생겨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중국 디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디플레이션이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다. 중국 디플레이션은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 지방정부 부채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채는 컨트리 가든의 부채가 어떻게 되느냐이죠. 자, 컨트리 가든의 부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정부 부채와 컨트리 가든 그리고 중국 실업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출산율 계속 떨어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수출입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입에 대한 그것도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큰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쌓여 있는 상태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전부 부동산 버블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점, 출산율 감소 문제점, 그리고 어, 요런 것들 다 체크를 해봤을 때 일본과 사실 우리나라와도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일본과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얘네들 중국 현재 그 공무원을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조금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자, 요런 그런 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미 인도한테는 졌습니다. 인구 추이도 인도한테 추월을 당해서 세계 1위가 인도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가 세계 1위다. 중국이 밀린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주 주제 중국 아래 공포 리세션이죠. 리세션은 경기 침체입니다. 중국 경기 침체의 공포, 금융 위기 사태가 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주요 이슈들이 바로 컨, 컨트리 가든이고요. 컨트리 가든의 디폴트 우려로 연쇄 부동산 기업들 디폴트 우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발목에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요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주말마다 한 주 주제 영상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기름값이 왜 오르는지 이거는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600명 정도 보셨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 오치열한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